네, 매주 월요일 테마가 있는 시간, 테마가 있는 이야기 시간이죠. 월간 우리 동네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음식입니다. 네,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 가을입니다. 네. 오늘 가을인 만큼 풍성한 음식 이야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차혜리 셰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한 달 만에 뵙지만 또 명절 연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워낙에 또 길었기 때문에 명절 연휴는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사실은 큰 며느리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굉장히 음식한이라고 분주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어머니도 오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요? 가족들하고 굉장히 조촐하게 그동안 미뤄뒀던 일 하면서 지냈는데요. 시댁을 가나 안 가나 바빴던 거 똑같았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셰프님들은 보통 그 명절 하면은 어떤 느낌을 받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요리를 원래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네. 여전히 명절에 음식하는 건 스트레스고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셰프이긴 하지만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며느리고 아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는 다른 분들 느끼는 거랑 똑같이 저희도 스트레스고 사실은 좀 힘들고 이제 그런 거 마찬가지죠. 시어머니가 보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셰프님이 부쳐주신 맛있는 전 같은 거는 조상님께서 오셨을 때 정말 맛있게 드실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네. 네, 이번 명절에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음식을 많이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명절 지나고 나면 남은 음식 처리가 참 골칫거리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셰프님께서는 이 명절 음식 다시 활용하는 방법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명절 음식 진짜 저희도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냉동 보관하면은 사실은 자리 차지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잘 안 꺼내 먹게 되잖아요, 다시 네. 또.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생각지도 않게 또 나타나는 경우도 사실은 있고요. 네. 그래서 냉동실에 넣지 않고 이번에는 전하고 그다음에 잡채 그리고 나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네. 저는 모든 매콤 전골이라고 해서요. 멸치하고 다시마로 육수를 낸 다음에요. 거기에 좀 매콤한 고춧가루로 이제 육수를 만드시고요. 거기에 전을 갖다 이쁘게 돌려서 담으신 다음에 매콤한 육수를 부어주세요. 그다음에 살짝만 끓이시면 되는데요. 네. 전이기 때문에 오래 끓이시면 다 풀어져요. 그래서 저 국물에다가 김치를 살짝 넣으셔 드시면 개운하고 칼칼한 전골을 드실 수가 있으세요. 저거 이름이 있지 않나요? 전치찌개라고. 예, 맞습니다. 전치찌개요? 전치찌개 많이 해 드시잖아요. 아, 네, 네. 그렇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두 번째 음식은 또 어떤 음식이 또 있을까요? 나물하고 산적이 남았다면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하셨던 육개장도 괜찮으신데요. 산적고기를 알맞게 썰으신 다음에 냄비에다가 좀 볶아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육수를 부으시는데 고춧가루는 미리 육수에다 조금 풀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은 나물이 다 익은 상태잖아요. 그때 이제 소스하고 그 다음에 나물을 같이 넣어서 끓여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나물하고 산적에는 간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별도로 간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산적고기가 만약에 없다고 하시면 그냥 나물만 끓이셔도 굉장히 맛있어요. 맛이 나는군요, 그래도. 네, 그럼요. 네. 그다음에 잡채가 남아 있죠. 네. 잡채는 제가 좀 아주 요긴하게 드실 수 있는 유부주머니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그렇죠. 유부주머니는 만들어서 냉동 보관해 두시면은요 추운 날 어묵탕 끓이셔서 사용하시면 되게 좋죠. 네. 유부피를 구입하셔가지고요 윗부분을 조금 잘라내시고요 데쳐주세요. 그 다음에 그 입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잡채를 넣고요. 유부 입구는 미나리나 부추를 가지고 묶어주시면 되는데요. 나물도 함께 넣어서 주시면은 맛도 있고 아주 색다르실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잡채를. 네. 맞아요. 어묵탕 먹을 때 유부주머니가 되게 귀하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저렇게 만들어 먹으면 참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명절 남은 음식은 이번 주 안에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격적으로 10월 음식 이야기 나눠볼 텐데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에는 정말 먹을 것들이 워낙에 많고 제철 식재료도 참 많아서 이 뭐부터 어떻게 먹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은 계절이에요. 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그다음에 모든 곡식하고 과일들이 굉장히 풍성한 가을이 시작됐잖아요. 네. 가을이 되면은 먹거리가 아주 풍성해지는데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하고 단호박, 그다음에 밤 이게 대표적이고요. 과일로는 사과, 배, 감, 무화과. 네. 그다음에 수산물에는 고등어, 문어,
전어, 이달이 지나면 맛보기 어려운 대하 등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풍성하죠. 예. 네, 그렇네요. 뱀은 아니지만 사과, 배, 감, 무화과. 실수를 자꾸 반복하세요. 민망하시게. 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네, 참 네. 10월의 제철입니다. 네. 이렇게 풍성한 제철 식재료 오래도록 두고 먹으려면 어떻게 보관을 하면 좋을까요?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게 단호박하고 사실은 밤이에요.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보관만 조금 잘못하면은 바로 썩어버리고요. 밤 같은 경우에는 벌레가 쉽게 생기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호박은요, 씨를 제거하시고요. 살짝 찐 후 껍질을 벗기신 다음에 팩에다 넣어서 냉동 보관하시면요, 아이들 간식 만드시거나 하실 때도 좋고요. 그다음에 단호박 죽 끓이실 때도 아주 좋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들 간식으로 좋은 백설기 만드실 때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다음에 밤의 경우는 구매하신 후에 껍질을 제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껍질째 냉동 보관하시면 좋은데요. 냉동 보관하신 밤을 삶거나 찔 때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얘를 해동시켜서 삶으시면은 물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시자마자 바로 찌거나 삶으셔야지 아주 포슬포슬한 맛있는 밤을 드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네. 요즘에 안 그래도 농산물도 비싼데 말씀해주신 정보들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또 메모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호박은 좀 찐 다음에 껍질 제거하고 네. 이제 얼려야 된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고. 그 보통 퓨레라고도 하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들어봤네요. 네네네. 예. 밤의 경우에는 얼렸다가 껍질째 냉동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해동을 한 직후에 바로 또 네. 바로 치셔야지 이게 무르지 않다. 네. 이런 것까지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차곡차곡 또 냉동실에 또 쟁여놨다가 요즘에 산에 가면 밤 참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은 또 제철 식재료 레시피 또 알아볼 텐데 어떤 레시피 또 준비해 오셨습니까? 사시사철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국민 생선이기도 하지만요. 9월에서 11월이 되면은 제철인 고등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예, 고등어는 DHA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해서 어린이나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노년기 분들이 많이 드시면 굉장히 좋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고등어는 구워서 드셔도 맛있고 그다음에 조림해서 드셔도 굉장히 맛있잖아요. 네. 오늘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제가 조림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밥도둑이죠. 예. 파하고 마늘, 생강즙, 고춧가루, 그다음에 올리고당, 간장으로 양념장을 준비하시고요. 청고추, 홍고추, 대파는 어슷하게 썰어갖고 옆에다 따로 주세요. 그다음에 냄비에 무하고 노랗게 익은 요즘 호박 있잖아요. 그걸 깔아주시고 고등어를 올리시고 양념장을 넣고 끓여주신 다음에 반 정도 국물이 줄어들면 뚜껑을 여시고 양념장을 우위로 끼얹어가면서 다시 졸여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넣는 게 아니군요. 네, 그래야지 간이 어느 정도 배이시거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윤기가 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 어슷 썰어줬던 청고추하고 대파를 올리시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살짝 뜸 들이듯이 하시면은 아주 맛있는 게 되고요. 또 여기 하나 팁은요, 어렵지 않게 조림 하나 하실 수 있는 고등어 김치조림이 있는데요. 네. 별다르게 양념도 사실은 필요 없고요. 집에 있는 묵은지 김치라든지 그다음에 갓김치, 그다음에 무김치를 갖다가 그냥 국물이랑 같이 해서 자박자박 졸이시면요. 양념한 거랑 또 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군요. 네. 김치만 있으면 별다른 양념이 필요가 없다니까 맞아요. 저 같은 자취생에게는 딱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고등어 조림을 먹었습니다. 이 먹고 난 뒤에는 어떤 가을 디저트 먹으면 좋을까요? 올해 아주 유난히 핫했던 곶감 단자라고 있어요. 네,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곶감 꼭지를 제거하시고요. 그다음에 곶감 안에 있는 씨를 제거해 주시고요. 집에 있는 건가류들을 전부 다 끄집어 내셔갖고요.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다음에 다져서 따로 보관하시고요. 그다음에 꿀이나 유자청을 넣어서 하나로 뭉쳐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안에를 채워주시는 건데요. 냉동에 보관하신 후에 먹기 좋게 이렇게 칼로 썰어가지고 드시면 되는데요. 네. 건가류 좋다고 해서 집에 많이 이렇게 해놓으시는데 이제 식상해서 잘 안 드시려고 하시고 아이들 건강하다고 먹이려고 하는데 아이들 잘 안 먹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신기하면서 잘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러게요. 앞선 영상 속 주인공이 또 네. 한보선 아나운서였잖아요. 지난주에 또 다녀오셨는데 네. 복습이 다시 한번 또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호두강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곶감 단지 안에 넣었는데 네. 꼭 호두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견과류를 모두 총집합해서 만들면 된다고 하니까 더 간단한 것 네, 같기도 네. 하고요. 네, 저도 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0월 하면 또 음식 축제 계절로 굉장히 또 유명해요. 네. 뭐 대하 축제든 뭐 전어구이든 뭐 굉장히 또 많은데 올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것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네, 네. 많은 대회들이 사실은 다 취소가 돼서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올해
남도 음식 문화축제가 담양, 그다음에 강진 이후에 이제 여수에서 3년 열리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2개 시군 대표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는 거다 보니까 먹거리도 굉장히 좋았고 볼거리도 되게 많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던 대회였는데 이게 취소가 돼서 굉장히 아쉬웠고요. 저도 여수시 대표로 뭐 담양이나 이런 데 나가다가 올해는 여수에서 진행하면서 저도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늘 이렇게 당연하다고 느꼈던 이런 일상들이 요즘에 들어서 굉장히 소중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빨리 코로나가 잠식돼서 그냥 일상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네. 자, 월간 우리 동네 오늘 차예리 셰프님과 10월에 먹으면 좋을 만한 제철 식재료들 레시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